네, 매년 서울 이제 프라이드 영화제와 또 인디스페이스가 함께 여름을 맞이해서 서머 프라이드 시네마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이 많고 또 장편 작업들이 좀 더 많아진 것도 좀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고요. 이 단편 작업을 통해서 또 긴호흡의 장편으로 가는 이제 퀴어 영화들이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한 편 한 편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직접 해주시죠. 그 마이크를 좀 한 분씩 좀 잡고 인사 어떤 작품을 만드셨고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단편 싸대기 연출한 류영준입니다. 그리고 공동 연출이라 한분 네, 전화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싸다기 재밌게 봤습니다. 예. 바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아니,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새벽의 빌리 연출한 송지호고요. 여기 저희 주연 배우 이지명 배우 같이 동반해서 왔습니다. 박수 많이 반갑습니다. 사실 사장님들 바로 그냥 인사만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떻게 오랜만에 또 극장 상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먼저 조금 소회를 조금 듣고 감독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좀 청하겠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근데 정말 좋은 이제 스피커랑 하면 너무 좋은 곳에서 상영을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좋은 작품들이랑 같이 또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두 명이라 어딜 가도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싸대기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작품들도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가갈 수 없는 지점이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싸대기 보면서 약간 아마 이런 공동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항상 이런 단편 작업한 이제 상영회를 갈 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제가 모둠 안에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울 만큼 작품 퀄리티가 좋습니다. 좋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좀 반추하게 되고 자극도 되고 그래서 항상 함께 상영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어서 아주 즐겁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네, 저 새벽의 빌리에서 현남 역할로 참여한 이지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저는 촬영보다는 좀 무대에서 많이 서 있는 배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도 느끼고 저의 아쉬움도 많이 느껴지는데 또 이렇게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아름다운 하나의 영상물로 이렇게 남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는 싫지만 수학여행은 가고 싶어 연출한 강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른 시간대 와주셔서 또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합을 연출한 병가빈입니다. 영화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시업 연출한 류호철입니다. 오랜만에 극장 다시 제 영화를 보고 또 좋은 작품들 같이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것저것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이른 시간에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푸시업에서 신우 역할을 연기했던 신미소입니다. 저도 이게 2023년 여름에 찍었던 작품인데 2025년 여름에 다시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단편 묶음 어떤 작품들과 이렇게 묶이느냐에 따라서 또 막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서로 이렇게 좀 끝나고 그냥 같이 마시고 좀 인사 나누시고 서로가 어떻게 서로의 작품을 좀 봤는지도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푸시업 팀부터 조금 여쭤보고요. 한 팀 한 팀 좀 여쭤보고 관객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2년 전에 찍으셨네요. 이 작품은 푸시업이라는 그 체육 시간 혹은 그 운동의 어떤 합을 통해서 관계를 좀 그리어 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굉장히 좀 묘한 어떤 꼼장면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인가 어떤 시간이 좀 달리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당시에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작업을 좀 준비하셨고 또 그런 편집들을 어떻게 좀 구상하셨는가 좀 궁금했고요. 또 배우님께서도 그때 그 어떤 여름날의 어떤 그런 열기나 또 어떤 인물의 어떤 투사됐던 마음 이런 것들을 무엇이었는가 좀 작품의 진행 과정들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이 영화를 만들게 됐던 계기 혹은 어떤 처음 구상하게 됐던 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문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발전되면서 점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말씀해주신 꿈 혹은 시간선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체육창고라는 공간 안에서 이 주인공 신우가 자신의 어떤 과거 또 도망쳤던 혹은 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창고라는 어떤 폐쇄적인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마지막에 신우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 주인공이 한 발짝 더 나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신우라는 캐릭터가 이 좋아하는 은희라는 캐릭터를 볼 때 이 은희를 제외하고 주변이 후해지는 그런 연출들도 약간 꿈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장면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좀 특수한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서 저희 프로덕션북이 원래 있었는데 그 안에 써주셨던 말 중에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는데 저는 신우라는 친구가 정체성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마주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아닌 다양한 부분에서도 새로운 세상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사실 마음속에 다 되게 용기가 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힘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고 용기를 내서 마주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분들도 뭔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나 또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와주신 만큼 저도 신우를 표현하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계속 멀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치 하나로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성장 혹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머리를 딱 묶을 때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뭔가 그 흑당 같은 머릿결이라는 그게 좀 느껴질 정도로 뭔가 당찬 느낌과 그 머리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물려서 기억이 됐던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합이라는 저도 사실 이게 즉흥 그 무용이라고 해요. 즉흥 컨택 이런 작업들 하는 걸 굉장히 좀 보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실제로 해본 적도 있어서 이 영화에서 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호흡, 합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작업이 좀 낯설기도 할 텐데 여기서 어떻게 좀 그런 컨택 즉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화의 주요한 서사, 또 사람들 감정을 좀 다루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던 아이였어요. 뭔가 표현을 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누군가 앞에서 뭔가 말로써 언어로서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무용을 전공을 하게 됐고 무용을 하면서 이제 제 언어가 좀 더 확장된다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무용을 가미한 영화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입시 때부터 계속 하게 되는 움직임은 따라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근데 이제 워크숍을 우연하게 힘든 시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움직였던 게 컨택지크이라는 움직임이어서 그때 뭔가 그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어떤 지점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치유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춤을 췄어도 거기서 얻은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녹여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 희연이라는 인물이 감독님의 그런 좀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런 면이.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시작했던 시점에 그때 되게 사건들이 많았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게 뭐 뉴스에서도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감정들은 말로써 사실 위로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지점으로 제가 느꼈던 어떤 치유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녹여낼 수 있고 뭔가 치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학교는 싫지만 수학여행은 가고 싶고 모두의 마음 아닐까 하고 우리 약간 조금 뭐 문장의 그 뭔가 정말 학교 싫어요. 다들 지금 막 내면의 그 들끓는 목소리를 감독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솔직한 제목의 작품입니다. 또 실제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또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고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발칙하고 또 좀 저항적이고 반골 기질의 어떤 제목의 영화를 만들게 되셨을까? 어떤 좀 구상 속에서 이 영화가 나온 것일까? 학교 안 싫어하시게 보이시니까요. 싫어했구나. 우선 저는 이제 이전에 영화과를 나왔지만 드라마를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결말이 꽉 닫힌 로맨스 드라마를 오래 많이 했어서 이렇게 뭔가 정말 신데렐라 마지막 장면처럼 해피엔딩인 작품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단편을 제작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좀 정리할 수 없는 관계, 정리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꼭 이렇게 사랑이랑 우정으로 한가름 지울 수 없었던, 지울 필요 없었던 그런 학창 시절의 감정들, 그런 관계들을 다루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목에서도 그런 모순된 마음, 학교 다닐 때 싫기도 한데 또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꼭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좀 애둘러가는 생각들 그런 거를 수학여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 화면이 푸시업도 그런 면모가 있지만 좀 뭔가 뽀사시하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잘 좀 살려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영화제 때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예쁘게 찍혀야 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본 카메라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뭔가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야만 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영화제 끝나고도 더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예쁘게 찍었지? 정말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예쁘게 찍었나? 근데 사실 그냥 의미적으로 좀 더 접근하자면, 저는 일단은 저는 이 모습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들과 이 피사체들이, 제가 일단 이 사람들과 이 고민들을 너무 애정하고 이 과정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가기보다는 우화적이랄까요? 좀 동화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를 그렇게 사용해보았습니다. 그 뒤에 질문 받은 이후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셨고, 그거에 어떤 잠정적 결론이 그리신 것 같아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새벽의 빌리 팀님, 배우님, 아까 배우님께서 연극, 왠지 무대에 좀 많이 서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금요일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탭댄스라는 것을 하시는 것도 예, 네. 제가 영화를 이제 이런 2차, 저차 하게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탭댄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무대 연기, 그러니까 실제 연기 생활을 하는 친구였어야 되는데, 이분이 빌리 엘리엇 뮤지컬의 1세대 빌리예요. 그때 상당히 이름이 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자기 특기가 하나씩 있는데, 이분은 자기 특기 없이 뮤지컬 오디션을 보셔서 빌리로 훈련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거치고 나서 뮤지컬 배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약간 미안한데요. 이 영화 안에 들어간 테마 중에 하나가 모두가 남들이 보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거였는데, 나는 더 이상 빌리가 될 수 없어라는 대사를 실제 빌리 엘리엇을 했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기 앞에 파란 점퍼 청청 패션 입은 이상한 아저씨가 빌리 엘리엇에 안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빌리 엘리엇을 했던 사람이 배우를 했으면, 실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이지명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이분께서 첫 영상 작업인데 너무 잘해주시고, 마지막에 표정이 너무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가 곳곳에서.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역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계속 무대에서 하는 연기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설 때 또 다른 집중과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너무 잘 느끼게 돼서 되게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번 경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한 호흡을 위해서 모였을 때 거기에 제가 배우로서 존재하는 어떤 그 에너지를 느꼈을 때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 작업물을 더 많이 해보고 싶은데 계속 들어오는 건 뮤지컬이어서 아직도 뮤지컬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또 계속 도전해보고 계속 두들겨보고 할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영회를 이렇게 종종 가져야 또 영화 쪽 계신 분들 그치라고 네. 또 기억을 하시니까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과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도 그렇지만 자산하고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훈련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굉장히 재주가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많은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좋은 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꼭 GV 같이 했으면 했었고요. 이분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죠. 그 저희 탭댄스 추는 장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저 전체가 3일 촬영 중에 이제 하룻밤을 찍는 건데 거의 한 서너 시간을 계속 혼자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지쳤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저 역할은 일단 탭댄스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까? 되셨더니 어쩔 수 없죠. 네, 화이팅! 저는 왜 탭댄스가 거기에 왜 꽂히셨습니까? 아 제가 그때 탭댄스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목소리가 크셔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가까이 해주고 제가 현장적 감독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메가폰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서 네, 메가폰 따위 씹어먹으라고 이런 자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탭댄스를 한 10년 전에 배우던 걸 코로나 끝나고 다시 배웠는데 10년 전에 좀 했거든요. 10년 지나보니까 와 이렇게 개 못할 수가? 제가 충격과 공포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엄마하고 아들의 모습을 어디선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고 비주얼이 비슷하세요. 근데 내 아이가 정상이라고 규격화되어 있는 건 결국은 우리의 편의성과 불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정상의 규격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일이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 갈등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 안에 뭔가를 넣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청청 이상한 옷을 입으신 그 안무가님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단편 찍을까? 그렇게 해서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배우나 빌리 엘리엇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뭘 할까? 어렸을 때 굉장히 화제였었을 것인데 이제 지금 4기인가 5기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굉장히 각광받던 친구들이 지금 갖는 어떤 감정적인 상황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꾸 주인공을 지향하지만 결국 남들이 보는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막 이리저리 얼버무리고 놀고 뭐 그러다가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마이크 2개 주셨지만 아무것도 쓰지 쌍 않아요. 마이크. 제대로 하셨어요. 맞다. 쌍 마이크 좋았어. 기다리셨습니다. 싸대기 팀. 네. 이제 싸대기라고 자, 해서 쌍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공동 연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밤마다 싸대기. 단편 안에서 또 하시기에는 또 참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일단 두 분이 같이 작업하셨는지 그리고 이 대역 배우 특히 싸대기를 맡는다라는 이 설정을 좀 어디서 갖고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연히 제외한 그 친구의 어떤 미묘한 감정선은 어디까지 어떻게 사실 좀 피해자 가해자일 수도 있고 어떤 묘한 감정의 선도 있는 것 같고 그 애매모호한 그 감정의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두고 청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내세요? 아니 지금 눈빛에서 싸대기 났어요. 서로 오가는 눈빛에서. 저희가 비하인드도 많고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 캐릭터거든요. 저희 둘이. 그래서 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제작비를 준다고 학교에서 그러셔가지고 뭐든 이제 하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좀 전하영 감독이 되게 좀 재밌는 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싸대기 대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줬었고 이제 이 친구는 코미디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제 제 욕심은 저는 퀴어 영화에 또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의 욕심을 좀 합치다 보니 좀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네. 만나셨어요. 쉽네요. 저희 베스트 네. 프렌드. 오랜만에 볼 수 있죠. 네, 그럼요. 근데 뭐였더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퀴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해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퀴어 영화의 영역이 어디까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딱 보시면은 긴가민가 하시지 않을까요? 퀴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냐 그리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 왕의 남자가 퀴어 영화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불안당이 퀴어 영화가 아니고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저는 너무 퀴어로 봤는데 누구는 절대 퀴어가 아니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뭐에 따라서 다르고 막 이러니까 약간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 퀴어 영화의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약간 그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욕심에서 약간 퀴어한 요소들을 조금씩 넣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퀴어 영화라는 정의를 조금씩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 네.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근데 뭐랄까 저는 사실 이야기를 뭔가 쓸 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뭔가 메시지나 이제 뭔가 사회적, 하고 싶은데 잘 이걸 제가 공부도 아직 좀 서투르고 해서 많이 좀 그런 배경 그걸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영화 사실 좀 저는 오락적인 거 좋아하고 좀 그런 깊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냥 저는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근데 이렇게 좀 보충을 이렇게 엄청 좋은 의미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오락적이었어요. 되게 대역 배우, 싸대기 전문 대역 배우라고 하니까 그런 설정을 또 갖고 오셨다고 하고 또 퀴어의 감정선을 또 만드신 것 같고 덕분에 알겠습니다. 직원이 받거니. 일단 한 팀 한 팀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혹시 질문이 생기셨다. 그 사이에 질문이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하겠습니다. 혹은 좀 보신 소감을 좀 나눠주셔도 좋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중간 언제든 손 들어주셔도 좋고요.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 작품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촬영을 했는가부터 어떻게 섭외를 했는가. 네. 클래식 사용을 되게 넣으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도 조금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라는 거는 어쨌든 몸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되게 아름다운 클래식이 들어오니까 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시고 저는 이 몸의 흐름이 되게 이렇게 잔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움직일 때. 그런 어떤 잔잔함과 내 몸에서 갖는 어떤 힐링감이 이 클래식 음악에서 되게 저는 많이 느껴져가지고 클래식을 접목하게 됐고 이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는 영화 만들 때 제일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 작곡가랑 같이 음악을 계속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음악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같이 아예 피아노 연습실을 가서 건반을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의 움직임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합쳐졌다가 마지막에는 합쳐진 상태에서 다시 끝나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뭔가 연결된 느낌으로 해서 그런 지점에서 좀 음악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보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몸짓이라는 그게 사실 앞보와 만나는 게 이미지상으로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도 좀 그러한 작업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음악과 몸의 움직임이.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연결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어떤 건반도 이어져서 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음이 연결되고, 그러다가 뭔가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지점들을 좀 찾으려고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 빌리 그 새벽의 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탭댄스를 추는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감독님도 그렇고 또 배우님이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영화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사실 그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동이 되기도 하고 리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좀 고려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좀 질문해보자면 저는 그 탭댄스라는 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되게 뭔가 흥이 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발짓이라는 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면 또 다르게 또 생각하면 자기의 억눌려 있는 억압되어 있는 거를 터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탭댄스를 선택하신 게 그런 의미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탭을 출 때 그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비로소 던져낼 때 그 발짓이 영상에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 발짓을. 이게 그 결국은 사람 움직임 와중에 사운드가 왜 웃으십니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결국은 탭댄스 약간 폭발이 가시화되거나 가성화되는 그 상황이 탭댄스는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발레나 현대무용이나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발레나 현대무용, 재즈 댄스 이런 쪽을 많이 해봤는데 그 탭댄스는 물론 이제 기구를 착용하긴 하지만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못하더라도 잘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탭댄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나 공연 상황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은 자극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멋있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저는 생각해보니까 참 잘 골랐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러네요. 저희가 그 원래 시간이 제가 아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난 시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혹시 더 이제 없으시다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 극장 밖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십사 좀 청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이렇게 계시는 거. 네. 다음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좀 반대로 사대기 팀부터 인사를 좀 청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분 한 분 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사대기 팀부터 좀 인사, 오늘의 고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 또 혹시 준비하시는 작품 있다면 짧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아침 일찍 다들 나와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이하는 분이면 저는 계속 앞으로도 영화 같이 또 좋은 재밌는 영화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꼭 뵙게 감사합니다. 네, 영화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이재명 배우한테 질문 하나 하고 제 인사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리 빼고 상영됐던 작품 중에서 혹시 만약에 본인이 했으면 참 잘했겠다 내지는 하고 싶다라는 캐릭터 있었나요? 갑자기 여기서 뭐 캐스팅 하시는 거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그러면 배우님이 인사 말씀 하시면서 네,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시죠.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감독님이 지금 저는 코미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되게 좋아해가지고 코미디 호흡이나 이런 거 되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몸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싸르기 대역 배우 그 역할을 만약에 내가 했다면 또 어떻게 그 호흡이나 그 감정선을 좀 표현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역을 쓰시면 안 됩니다. 싸르기 대역의 배역이요. 대역의 대역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역할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좀 부끄러운 작품이었어요. 다 완성했을 때, 이게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만들었나? 이게 좀 포장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소위 말해 외장하드 줄까? 고민도 많이 했었던 작품인데, 그래도 끝까지 만져서 어떻게든 세상에 내보자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낼 때까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또 감독님들 뵙고 하니까 차라리 부끄러운 게 낫다. 외장하드에 넣어놓는 것보단 역시 꺼내놓고 부끄러운 게 낫다 싶은 마음입니다.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조용하고 강한 스타일이실 것 같아서 다음 작업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깡통 같은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저희 첫 영화 데뷔작이어서 되게 숨기고 싶은 부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또 이제 또 배급도 이렇게 해주시고 되게 좋은 관객들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행복해요. 지비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 되게 두려워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무용 공연이랑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 같은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시업팀 저랑 가장 멀리 있었지만 그래도 눈 마주치면 잘 그 공소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회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 여름에 찍었던 영화인데 진짜 너무 무겁거든요. 다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사실은 제가 영화를 참 사랑하는데 이 영화를 완성한 이후 시간 동안 좀 영화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광고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이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이 영화가 이 극장에 소환되고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영화를 봐주시고 하는 이 순간 덕분에 다시 또 이 영화의 주제처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일심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러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좀 더 오늘 시간이 좀 힘이 돼서 좀 더 이것저것 좀 천천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푸시업이 첫 영화인데 이 작품이 좋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힘든 여름이었지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지금 그 이후로 꾸준히 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하게 된 작품들도 많아서 되게 감사하고 좋은 저한테 되게 잊지 못할 작품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아침에 오면서 날도 덥고 아침이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분이랑 눈 마주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썸머 프라이드 시네마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